11시에 새누리당과 그리고 13시에 민주통합당 그리고 14시에 진보통합당을 차례로 방문해서 4.11 선관위 불법 선거에 대한 대책을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각 당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4.11 총선에서 벌어진 선관위의 그 불법 행태는 도저히 실수로 용인될 수 없는 엄청난 행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강남을 정도의 부정투표가 이루어진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노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리고 구로 등지에서 종합지역 거의 모든 곳.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트위터에 올라온 보고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고 불법선거라고 하는데 이유는 아직 그 의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선거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 역공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가지고 저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불법 투표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엔 부정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불법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지금 그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시민 5명이 구의원과 함께 지금 선관위에 그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강남을 선거구 관리위원회 그 담당자들을 전부 지금 고발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을 외에 중앙선관위원장도 신속한 조치로서 해명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다 하여 저희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위 해제할 것을 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요구하는 바들을 저희가 정리하여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자, 기자회견문 낭독 누가 하실까요? 아까도 우리 이은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11 선관위 불법선거 대책위 항의서안. 우리는 지난 4월 11일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선관위의 불법적인 선거 관리 행태에 분노하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벌어진 각 지역의 불법 선거 행태를 보면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언제라도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불안한 집단임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심판을 맡아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후보와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선거구는 총 55개의 투표함 중 17개의 투표함에서 투표함을 미봉인했거나 날인이 없거나 선거 구명이 표기되지 않거나 심지어 구룡마을 투표함은 참관인 증언에 따라 개표장에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명백한 사고 선거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중 5개의 투표함만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 12개의 투표함도 바닥이 봉해져 있지 않는 등 선관위의 주장처럼 결코 가벼운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을 선관위는 투표함의 이송 과정에서부터 의혹을 지울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54개 투표구에서 투표 참관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점이나 통합민주당 후보 측과 시민들의 개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개표를 강행한 점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본분을 잊은 불법적 개입이 있었음을 짐작하고도 남게 합니다. 그 밖에 노원구의 경우는 총 개표수 47만 4,364, 총 투표자 수 47만 1,111명으로 3,253표나 부정표가 개입된 정황이 의심토록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관위 주도 선거 불법에 대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선관위 각 당의 다음을 요구하며 시민과 뜻을 함께하여 아래 사항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1.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불법 투표가 있었음을 대국민 사과를 바랍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을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직무유기로 직위 해제를 바랍니다. 3. 선관위는 이미 명박혀갈 문제가 발생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선거법대로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바랍니다. 4. 선관위는 허술한 종이박스 투표함 사용을 중단하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박스를 사용하여 부정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바랍니다. 5. 선관위는 투표 완료 후 박스의 밀봉, 개표장까지의 이송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물로 보관하기 바랍니다. 6.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향후 선거와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기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치적 문제로 정치 피로가 극에 달한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선거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암울한 미래를 봅니다. 4.11 선관위 불법 선거 대책위는 오늘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찾아 실행할 것이며 이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16일 4.11 선관위 불법 선거 대책위 성원일동.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난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우리는 4.19가 부정선거로부터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7년에는 구로구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건 항상 그런 식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되었을 시점이어야 하는데 망가진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러한 분노조차도 모두 언론에 의해서 가려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어느 한 곳이 이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는 있었죠? 어디였죠? 예, 낙곰수가 우리의 언로가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4대 일간지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렇게 엄청난 불법들을 눈가림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미사일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선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선거 말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김대중 선생님 말처럼 김대중 대통령님 말처럼 그저 담벼락에 대고 욕이나 할 수밖에 없는 게 힘없는 우리 민초들입니다. 딱 하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마저 시스템을 망가뜨려가지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국민은 무엇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저들에게 세금이나 내고 피나박 빨리는 그런 그들의 노예입니까? 먹이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 분노를 대신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분노를 느끼시는 시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하고 싶은 말씀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얼굴을 잘 안 내보냈는데 바람이 너무 부네요. 저는 정동영 후보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한미 FTA를 막고자 하는 정동영 후보를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기초연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정동영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강남하면 정말 저기 무슨 파워팰리스처럼 잘 사는 사람만 있다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르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유세를 하시는 거 보고 감격도 하고 저 한미 FTA를 막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라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선거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내 눈앞에서 그리고 저는 생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날 트위터에 부정선거함이 올라왔다고 사진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럴 수가 하고 했는데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10개가 됐어요. 선거 불법이 10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19개까지 됐습니다. 강남 갑에서도 10개가 나왔습니다. 참 강남에서만 이렇게 29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방송을 보셨던 모든 분들도 분노를 했고요. 저도 그날 흥분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트위터도 폭발을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나가는 시민들 몰라요. 모르고 아는 분만 압니다. 그냥 실수라고 했어요. 그날 제가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유튜브, 다운팟, 연락에 카페, 블로그 다 올렸어요. 다 퍼다 날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 조용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언론 장악과 사찰에 관한 언론 노조분들이 또 경찰과 한 차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4년 만에 KBS, MBC, YTN 전부 다 나와야 되고 해직 해직 언론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목소리들이 묻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선거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터넷을 알고 SNS를 아는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언론 장악을 해서 이제는 지상파까지 다 손에 넣은 이 사람들과의 대결이었었던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언론 장악의 피해로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언론 장악을 이래도 막고자 했던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상파까지 언론 장악을 해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강남을 부정선거에 관한 인터넷 검색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트윗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 기사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은 묻혀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해를 어둠이 가릴 수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진짜 주권입니다. 우리는 행사를 하는 게 주권밖에 없어요. 선거 때 주인 대접 받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인 대접을 받은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공약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뒤돌아서 다른 짓 합니다. 우리는 한 표 찍는 게 우리의 주권을 지금 우리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요, 자물쇠가 잠겨지지 않는 그런 선거함과 밀봉되지 않고 봉인되지 않고 도장도 안 찍힌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또 찌그러진 이런 훼손이 된 투표함 그리고 선관위가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는 부정투표다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선관위가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 법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주권을 훼손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관위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그 다음날 바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수라고 쳐요. 실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였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선관위 뒤집지 않고요. 선관위 법을 안 지킨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불법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개표소 말고 투표소에서는 참관인들이 도장도 찍고 봉인도 하고 다 했는데 개표소에 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관인들이 있을 때는 도장도 찍고 도장도 다 찍고 봉인도 다 하고 자물쇠도 다 했는데 어떻게 개표소에 오니까 그게 다 달라지느냐 이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러난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그거를 강행한 선관위 우리 대선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대선 때 선거법을 잘 지키는 선관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금은 박탈당했다 쳐라. 그리고 얼마나 묻었다 쳐라. 그러다 대선 때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선 때 또 이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못 지키면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저 뒤에 있는 언론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반응 안 합니다. 오히려 찌라시라는 말이 날 정도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다른 당에 파란에서 빨강으로 바뀐 당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후보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죽을 죄 짓지 않았는데도 죽을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장악을 잘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피해가 이렇게 선관위가 무소불위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의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선에 우리 선관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투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관위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저는 현장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되게 홍보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방송 그냥 일개 인터넷 방송이긴 하지만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묻히지 않았다는 걸로 위로를 삼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현장에 계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카메라에 담아서 그 의견까지도 전달을 하는 안단테 사랑이기에 드릴 수 있는 아주 생생한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투표 참관인으로 계셨던 정동영 그 서포터즈의 한 분이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손바닥 TV에도 이제 방송이 됐는데, 확인 결과 여야 3당의 모든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개봉하고 날인하고 공개 증거를 확인을 했답니다. 결국은 모든 행위는 이송중 차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적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고요. 사법부도 우리 편이 아니죠. 그런데 선관위라는 게 뭡니까 대체? 선관위는 심판을 보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기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선관위라는
헌법적인 독립기관이 심판을 보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놓은 겁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하고도 축구 경기를 할 때 12번째 선수인 심판이 우리 측에 얼마나 불리하게 심판을 봤었는지 기억합니다. 걸핏하면 노란 카드, 걸핏하면 빨간 카드, 프리킥 하나 둘 주는 거는 물론이고 페널티킥마저 막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날 언론이 일면을 장식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얘기로 술집에서 이건 정동영 직장에서 후보의 학교에서 분노를 이야기가 삼켰는지 저는 뻔한 분명히 기억합니다. 문제입니다. 선거법에 그런데 대한 위반은 선관위의 이거는 문제가 한낱 스포츠 돼버렸습니다. 게임이 아니란 선거의 말이에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마지막 권리를 표출하는 그런 중대한 일에 심판이 그저 관중석에서 돌 하나 던진 정도도 아니고 약물 복용시켜갖고 내보낸 것 정도도 아니고 그저 심판이 마음만 먹으면 이송죽인 차 안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지방의원도 만든다라는 거,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언론과도 싸워왔고 사법부와도 싸워왔고 대통령과도 싸워왔고 이 세계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많은 집단들과 싸워왔지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차 안에서 단 몇십 명이 일남 저지르면 아무도 몰래, 심지어 발견된다 하더라도 실수였다고 우기면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상시 집회를 지금부터 선관위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전남님 저기 하지 마시고요. 아까 누구 나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참관인들이 동승하게 마이크가 별로 되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오세요. 핫도그도 들고 숟가락 들고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저기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이신 한영수님입니다.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입니다. 지금 이거 어려운 투쟁을 하고 계신데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투쟁을 못 하신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오늘 나왔나 하면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선거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쟁하는 방법도 서툴고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요번에 투표함 봉인봉함 되어 있지 않았지요? 네. 반드시 투표함 봉인봉함은 선거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그 봉인봉함이 비록 일을 바로 했더라도 개표장에 접수될 적에 봉함 봉인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 행위가 부정선거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법을 위반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왜냐? 공직선거법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위반했을 때 반드시 저항할 저항권이 있습니다. 행명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419 행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느냐. 4.19 혁명이 굉장히 위대한 혁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왔는 겁니다. 요번에 이 투표함 봉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개표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그 오는 과정 투표함 그 투표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입회하에 참관인 입회하에 봉인봉함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각 당의 참관인들을 모시고 그 투표함하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표장에 접수가 되어야 완벽한 선거법에 의한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장으로 이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선거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 표의 다수에 관련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제가 전자개표기 관련해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들 정당에서 참관인 몇 명 나왔습니까? 6명 나왔지요? 6명인가요? 예, 6명 나왔습니다. 그 개표장에 개표 반수는 6반 넘습니다. 15반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관인들이 한 반당 투입돼도 6명입니다. 나머지 9반은 참관인들이 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투표함 봉임 안 한 적법 절차 위반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관인을 하면은 참관인의 임무를 선거법에서 요하는 그런 사항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거관리를 개표장에서 암만 관리를 잘해도 참관인이 없는 관리는 선거 무효입니다. 무효죠. 왜냐? 참관인이 아무 이상 없다. 이 선거 관리는 바로 되었다. 개표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야 그 개표가 완벽한 개표입니다. 먼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지으세요. 큰 소리로. 자, 하나, 둘, 셋. 함성.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위반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2의 3.15 부정선거다 하면서 행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구차 헌법 개정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절대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반한 선거 관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켜.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내거리 가서 투쟁하십시오. 못 집어넣습니다. 왜냐? 국가기관이 위반했기 때문에 못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민주투사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하느냐. 제가 2000년도에 전자개표기 조작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투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입니다. 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때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그때 공무원 노동조합을 창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간부들 120명이 대법원을 점거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120명 한 명도 턱끝도 못 건드렸습니다. 경찰관 500명 이상이 투입되어 턱끝도 못 건드렸습니다. 왜냐? 집어넣으면은 3.15 부정선거 같은 게 터지고 민주투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모르면은 선관위 관계자들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자신을 가지고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할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여야를 떠나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좌우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모든 약자들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법 절차 원칙이 무너지면은 정치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자들 쪽으로 모든 것이 휩쓸려 버립니다. 약자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철도철미하게 약자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이 나라 선거민주주의가 잡히고 선거민주주의가 잡혀야 정치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야 이 나라 분배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네, 쪽팔립니다. 우리가 소득이 2만 3천 불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죠. 진짜 이거는 아프리카 가서 필리핀 가서 그 사람들 보기에 고개를 못 듭니다. 또 아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거를 물려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물려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를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요번 이 기회에 반드시 이거 적법 절차를 지키는 이 선거 관행을 세워야 됩니다. 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적법 절차 원리가 2002년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2000 이후로부터 공직선거법의 적법 절차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선관위의- 선관위의 잘못이죠. 예, 선관위 인터뷰 해보세요. 적법 절차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못할 겁니다. 비관한 대로 요거는 투표함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전자개표기 관련해서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냐?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조달청에서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리기와 제어형 컴퓨터로 구성되었습니다. 투표지 분리기는 하드웨어고 제어형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전산조직입니다. 투표지 분리기를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투표지 분리기가 어떤 기계냐? 대답 못합니다. 심지어 밑에 술문소리 합니다. 기계장치답니다.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사용하면은 절대 안 되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또 적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불법 행위는 또 뭡니까? 다른 아까 불법입니다. 네. 부정선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을 건드리면 조작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조작이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는 굉장히 엄하게 규제하도록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해놨습니다. 부치고조를 지금까지 이행하고 지킨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지요? 모르니까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모든 거 전부 다 파헤쳐서 이 나라 질서, 선거 질서, 정치 질서 바로 잡아야 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안다고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이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대통령 선거도 원만하게 진짜 우리나라 선거 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 모든 지시를 알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 달려야 됩니다. 비록 이 사건이 쪽팔리고 창피스럽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선거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되고 정치 발전이 엄청나게 됩니다. 다시는 부정하는 정치인을 볼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시면 또 함성을 한번 지르세요. 이 정도 있으면 오늘 여기 청계선에서 기도 모으고 여러분들 이제 위법이 무엇이라는 걸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서도 완벽하게 글을 쓰시고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이웃에 다 알리고
이 잘못된 이 관행을 우리 후손들한테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수님은 10년 동안 강남 선관위에서 일을 하셨고, 투쟁을 했었던 분입니다. 뭐야? 제가 두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하나는 투표함이 바뀌어지면, 예. 바뀌어지면 선관위에서 예. 바뀌어지는 그거를 공포를 하거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겁니까? 또 하나는 예.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트위터나 아고라에 물타기 하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예. 두 가지를 예. 좀 해주세요. 답변할게요. 질문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예. 지금 저한테 첫째 질문은 투표함 봉함이 열리가 있고 이거를 크게 말씀해주세요. 투표함 봉함이 열린 상태를 선관위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 투표하기가 투표가 전번 전에 예. 알루미늄 박스는 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예. 지금 이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종이 박스를 아꼈어요. 예. 저희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 선관위가 박스가 바뀐 거를 노무현 정권이. 알릴 권리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게 바뀌어야 합니까? 투표함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원래 선거관리는 옛날에 철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철장이 무겁다 해서 그 다음 또 알루미늄 하면 또 불편하다 해서 종이 투표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투표함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믿을 수 있다는 수준으로 갔는데 사실은 막상 요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지가 봉함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공직선거법 봉함하고 봉인하는 그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국가기관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그거는 밝힐 수가 없지요. 어느 상태가 두 번째는 아고라에서 요번에 투표함 봉인 문제가 부정선거 때 전자개표기 그 다음 찬감 문제 그 다음 개표 결정서 문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하면 물타기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 요번 선거에도 요 봉인봉함이 위반행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개표기 아까 사용하면 안 됐댔지요. 이런 네. 총선이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보궐선거통에만 사용하는데 보궐선거통에도 사용하려 하면은 국회 동의를 국회에 교섭단체를 준 국회에 교섭단체를 준 정당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제어용 컴퓨터 안에 사용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소프트웨어 그거를 공인기관의 검증을 또 맡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조작이 나니까. 그럼 세 번째 전산 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거관리 규칙으로 기타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한 번도 안 했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궐선거통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렇게 무장을 하셔야 싸웁니다. 싸우고 아고라에서 이런 문제, 투표함 봉함 문제 여러 가지 있어 물타기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물타기가 아니고 똑같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쳐야 됩니다. 소를 잡는데 소키가 자르면 소 잡은 겁니까? 환소를 잡는데 왕창 목을 딱 쳐날려버려 소 잡은 거 아닙니까? 목을 쳐날리면 뿔도 찾고 눈도 찾고 코도 찾고 다 찾습니다. 그런 작전을 고사해야 되지. 한 개만 덜 넘으면 눈뼈 빼가지고 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또 딴 눈을 끼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고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금 부정투쟁하는 사업을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주위에 이상한 세력이 많습니다. 조작하는 세력이. 왜 부정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규탄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거의 잘못에 대해서 논하는데 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고 맹박이 나오느냐.
명방위는 차 국가기관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선거제 관리를 잘못해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차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2차 사법기관 과연 검찰이 제대로 감시하고 수사를 잘했느냐 그러고 정보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잘해서 이거 국가관리를 잘했느냐 이렇게 차순위로 따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고라에 한명수가 주장한 전자개표기 넣으면 물타기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작전 세력이에요. 왜 자기 자신 있게 하느냐? 왜 10년 동안 이 사건이 안 터졌느냐? 저 전자개표기 부정조작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꾸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런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구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 세상은 부정선거를 한 세력도 요번에 나와서 내 잘못했노라 개가천선 하면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용서를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뒤에서 이리부터가 이 장난 저리부터가 저 장난 국민들만 피해 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우리 질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아고라에 그런 말에 해놓되면은 이 부정선거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떼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면은 함성 하나 둘 셋. 자 힘나지요? 대선 또 질문하세요. 예. 이거 네. 이번에 4.1 부정선거에 앞에서 나서서 저희들한테 힘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거리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큰 그 시민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오시오. 새누리당 사무총장 나오시오.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나오시오.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나오세요. 저 한영수하고 토론을 붙여주세요. 거기서 15분 내에 전다 다운시켜 드릴게요. 왜냐? 저는 공문으로 50쪽을 10년 동안 찾아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공문을 다 찾아냈습니다. 공문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언제든지 오너라. 안 옵니다. 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 뒤에 세워놓고 내가 이런 제보를 하면은 이 아는 기자를 찾아가서 한영수는 정신병자니까 듣지 말아라 미친놈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영수가 정신병자다 미쳤는데는 녹음 녹취하세요. 아작을 냅시다. 그거 명예훼손죄로 민법으로 소송 걸어가지고 그 재산을 아작내가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지요? 그런 운동도 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을 막으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부정을 보면은 중앙선거관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4.19 혁명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절대 부정선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요! 용서 안 되지요? 네. 안 되면 또 함성을 지르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단합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 머리에 선거 논리와 이론을 머리에 넣고 이웃 사람들이 이웃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다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선거법 이렇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한다. 중앙선관위에서 헷갈리게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표를 다 득표수를 점검해 보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면은 표가 많고 적으면 2점은 됩니다. 모든 게 무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표의 다수에 따라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선거 사법이 내가 건품을 많이 줘가지고 건품 받은 사람 숫자가 많을 경우에
표차를 보니까 그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 똥똥 하는 그런 일례에 불과합니다. 일례, 하나의 예외.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절차를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행명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행명하겠어요? 행명하시려면은 진짜 대한민국에는 행명할 지금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러 단체들, 여러 청년들, 여러 사람들 다 만나갔는데 단 두 단체만 행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선 대학생, 두 번째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젊은 대학생보다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은 말로만 혁명이지 혁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혁명할 자신이세요? 여러분들 1년 저하고 고생해볼까요? 감옥서 가서. 감옥서 안 갑니다. 왜냐? 국가기관이 선거법 보냈는데 정하는데 누가 집어넣겠어요? 명박 대통령 앞에 가서 하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이거 해라. 검찰총장님이 뭐 하느냐? 지금 부정선거인 나오는데 뭐 하느냐? 일체 검찰에도 인지수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법원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고 나가서 또 투쟁할 수 있습니다. 투쟁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냐? 10년 동안 묻어왔습니다. 자신있게 쳐바르고 쳐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광장에 모여서 떠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진짜 바로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번 대선 때 대선 전에 반드시 이 질서를 잡아가지고 바로된 대통령을 뽑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무고 여러분들이 걸립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면 자 감성 한번 지르고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참, 네. 저기 11.6 부정선거와 보궐선거에도 조작이 지금 조작이 제기가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조작 증거는 제가 또 아셔야 됩니다. 조작 증거를 찾으려면은 투표지를 법원에서 투표지 재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투표지 재검을 해서 투표지 재검을 하려면은 반드시 당선인 소송을 수행해야 됩니다. 당선인 소송을 해야만이 투표지 재검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재검 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은 그것은 조작된 증거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전자개표는 뭡니까? 투표지 분리기 플러스 제형 컴퓨터입니다. 제형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을 때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건드리는 뭡니까? 해킹이 와서 건드리든가 내부에서 조작을 해가 해킹해가 건드리든가 그렇게 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전산 잠깐 너무 예. 하시고요. 저는 질문이 11.6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1.6 부정선거는 그 사실은 지금 증거가 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고 제가 그 하려면 증거가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늦었고 지금 수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 요번 선거만 집중을 하시고 요번 선거에도 4가지 위반 안 했습니까? 집중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장소만 좋으면은 선거법 구구절절을 전다 가르쳐 드려서 저 같은 실력을 겸비해 가지고 같이 하면은 참 좋은데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실내 장소를 나중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 실내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각에 다 나오도록 해가지고 한번 저하고 한번 붙여보세요. 그것도 증거로서 증거도 공문 있죠. 공문
국가공문 또는 법원 결정문 이런 공식적인 증거로서 딱딱 맞춰가지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다운시키는 걸로 그래가지고 누가 성자다 저가 성자가 되면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부정선거다는 거예요. 너가 전부 다 엎드려 받쳐. 자, 너 집 앞으로 가. 다시 선거를 내가지고 다시 이 나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거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선거구 단위로 선거 소송을 하면은 190만원 인지세 10만원 송달료 정도 됩니다. 200만원만 하면 충분하고요. 소장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변호사 살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변호사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에 뜻이 있고 그 선거구에 1인당 만원씩 200명만 모으면 선거소송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은 돈 많은 있으나 만합니다. 이 나라를 끊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소송 제기하면은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KBS, MBC, SBS 보도하지 말아도 보도합니다. 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알리고 아고라 기타 등등에 가서 계속 울어야 됩니다. 우는 아이 젖주지 가만히 있는 아이 젖 안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함성을 지르고 끝냅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선거구마다 10,000원씩 200명이요? 만원씩 200명 같으면 200만원이니까 200명씩만 네. 다 모아서 하는 거죠. 선금을 모아가지고 선거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소송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구마다 할 수 있다고 예,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의심되신 분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한영수 위원장님은 원래 선관위에서 선관위라는 게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인데 그것도 부정이 있을 줄 모르니까 두는 게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활동을 수십 년간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무식하면 자신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아는 거죠. 이 정부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선거법 FTA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역법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됐고요. 이제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선거법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도 혹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몰라도 우리는 딱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식과 원칙만 있으면은 우리는 법을 몰라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관위의 부정과 10여 년 동안 투쟁을 해주신 우리 전 선관위 감사관이자 지금 공무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영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아까 나진자님이 보이셨는데, 정통의 오랜 회원으로서, 그리고 오랜, 민주당원으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던 나진자님이 아까 와주셨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생생한 모습들을 많이 증언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진자님? 네. 이 양반이 또 말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많이 예 부탁드립니다. 강남 이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니라 보니까 나오고 또 보니까 나오고 또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을만이 아니고 갑도 그렇고 거기가 25년입니까? 30년 동안 거기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공화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웃기는 게 선관위에서는 참관인들 투표함을 가지고 이송하는 도중에 올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선관위 해명은 자기들이 저기 해가지고 안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손석희 대담에서 그 직원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행방불명 됐다고 그러죠? 그 얘기 들으셨죠? 네, 행방불명 됐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선관위 일을 했던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면 이거야말로 더 부정선거 의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위를 해놓고 행방불명 되면 당연히 부정선거의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저기 제주도에서도 뭐 유해편지 뭔가 하나 꾸러미가 나왔다고 그러고 노원 거기도 투표자 수와 개표자 수가 틀리죠. 갭이 많이 나는 거 들으셨죠? 네. 강남도 재외국민 투표함이 그 문제가 있는데 먼저 개봉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당당하면 그대로 가면 되지. 그 직원만 그 젊은 놈 뭐하러 그 회선안 있는 거 갖다가 잽싸게 덮으려고 하다가 그 황유정 보좌관한테 걸렸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본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나왔다시피 이 송도 중에 아무 일 없었다는 거 증명할 수 있나요? 더 웃기는 거는 이동 당시였어요. 이동 당시에 그렇게 투표함이 손괴되려면 분명히 충돌, 사고, 뭐 이런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 어느 어떤 분이 내가 봤던 투표함이 없네? 재외국민 투표함 밑에 도장이 없네? 그런데 깠어. 여러분 이거 그럼 이 결과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 못합니다.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인정 못해. 게다가 거기서 55개 함 중에 18개 함이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맞아요. 3분의 1. 그거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투표율이 60.6%입니다. 이거는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과 통계, 여지껏의 여론조사, 그 다음에 출구조사 합산하면 죄송합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죠. 이석준인가 이준석인가 네, 이준석. 그 그네의 누나의 그 키즈인가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 했죠? 증거 있냐고. 얘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하바드를 나왔다고 그래? 아니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정투표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명확해졌습니다. 야권 민통당 더 진보당 지난번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민통당 80만 명 국민들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그죠? 그때 분명히 국민에게 선거권을 투표권을 돌려드린다. 선출권을 돌려드린다 해놓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찍어버렸잖아. 자 그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부정투표 이런 행위 규탄하는 거 현실적인 역사를 만들려면 아까 그분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소송 걸어서 대한민국을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자꾸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물타기 감사합니다. 강한 세력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기자회견 2002년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선관위니까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거잖아요. 후보들 뭐 정당, 야여 듣다 보니까 이념을 좀 떠난 길어진 문제라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한 가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여기에서 싸우면 아까 그 한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민주투사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투쟁은 사실은 경제적인 것, 먹거리, 그리고 민영화,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투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거로 날아가면 대선까지 날아가면 그거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선관위가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각 당이 나서고 대통령 투표명으로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저희가 항상 아니요. 대책을 선관위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될 때까지 저희는 항상 여기에서 저녁 7시가 되면 여기에서 집회를 가질 겁니다. 4.19 때 폭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구호 몇 개 하고 오늘은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을 한 것을 뒤바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망치 부인 얘기 나오셨는데 망치 부인을 욕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일개 시민입니다. 근데 민주투사가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힘있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부정투표 논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공감을 얻고 더 소통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잘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또 많은 부분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일부 정동영 지지자의 분풀이다 혹은 선거 패배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노조 위원장님 말씀도 참 감사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전자투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자개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노조위원장님의 그런 말씀과 달리 논점이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를 때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 꼬리가 잘못됐고 소 발가락이 이상하고 그런 정확한 증거나 사진이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시민으로서 답답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4일 지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집회인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갈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이제 말은 끝났고 질문인데요. 지금 이거 선관위 부정투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트위터 말고요. 이렇게 다음 카페나 이런 게 개설이 돼 있나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랑 다르게 저는 그 2010년 11.6 부정선거야말로 낙검수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게 실제로 검찰에까지 갔고 그건 정말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 선관위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강남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강남 갑은 어땠는지 혹은 제주도는 어땠는지 노원구의 무효표는 어땠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공간이 있거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나머지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울분에 토하는 게 아니구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나 선거에 져서 지금 억울해서 저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무슨 대책이란 말은 쓰긴 썼는데 다들 퇴근하고 모여갖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별로 없었고 준비도 항상 이런 식인데 자, 그거 참고해갖고 차차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모였을 뿐이거든요. 잠깐만요. 말씀하실 게 있다 그러는데, 예, 빨리. 인터넷 방송은 파벌이 없습니다. 망치부인 혼자서 그러는 겁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불법 선거 대책이 돌아가는 게 되게 좀 답답하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이틀 됐고, 오늘 아마 카페가 개설이 돼서 지금 전국 단위로 지금 불법 사례들을 모을 수 있는 카페를 오늘 개설해서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1시 집회는 열릴 거고, 지금 19일 날 일단은 집중 집회를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목표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여러분들 많이 알리셔서요,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단지가 내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들은요, 저희 이 선관위, 아름아름 하시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연락하시면 내일 전단지가 나오니까요, 내일 전단지 시안이 들어가면 모레 나온답니다. 자, 모레 오전에 나오니까 전단지 받아가실 단체들은 연락 좀 하셔가지고 좀 받아가셔가지고 19일날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안은 다 나왔습니다. 이미 전단지는. 그래서 지금 인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서 홍보 많이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측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구호 몇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내자만 반복해가지고 3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현수막부터 해볼까요? 4.11 성관위 부정투표행위 규탄한다! 각 당은 4.11 성관위 부정투표 행위로 나타난 성관위 관리 시스템을 보정하기에 즉각 대책기구를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4.11 성관위에서 나타난 부정투표 행위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하라! 4.11 성관위의 부정투표 행위를 묵과하고 제19 감사기에 급급했던 김능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직위 해제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